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12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0.2% 올랐고 나스닥은 0.3%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회사가 1% 정도 오른 것이 매우 특징인데요. 미국 시장은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9월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대체로 시장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지금 11월께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가 나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 전월 대비 0.2% 올랐고요. 전품목 PC 가격 지수는 0.3%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목표치라는 2%는 못 갔죠. 못 갔고 2.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 이게 포인트죠. 항상 미국 시장은 예상이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상을 벗어나느냐 아니냐 요걸 보는데 일단 예상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상 부합이다 해서 이번에 FOMC 회의가 있을 때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감소할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제롬 파월의 성명서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2027년도의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추세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분열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보시면은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얼마 전에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라든가 또 스티브 마린이라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라든가 미셸 보우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리를 주장하고 있죠. 이 사람들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권이 없는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이 사람도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12명이고요. 지역은행은 이제 4명씩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총 아마 16명에서 18명 정도 인원으로 1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일단 금리 인하를 요구한 상태고요. 투표권 있는 상태에서는 4명 정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4명은 이제 확인이 된 상태죠. 제롬 파월이 내년 5월에 사임을 하죠. 내년 임기가 내년 5월까지죠. 근데 미리 임기를 내놓고 1월 달부터 연준 이사로 들어가게 되면 2028년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롬 파월이 연준 이사를 갈지 아니면 아주 퇴임을 할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을 하고 나면 퇴임을 하죠. 퇴임을 하는데 지금 제롬 파월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롬 파월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 내부의 레임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결과 무슨 말이냐면 만장일치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7%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컸죠.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연준의 2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뉴욕만 투표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2인자라 그러고 또 2인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롬 파월과 공감대를 형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53.3 예비치가 53.3이 나왔고요. 전달 51이었습니다. 그거보다
2.3포인트 올라서 시장 전망치 50위보다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개선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9일 10일 날 F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과 브로드컴 발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산타랠리가 오겠냐 안 오겠냐 요게 관전 포인트잖아요.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는 1차적으로 FMC 회의에서 결정날 것 같아요. FMC에서 금리를 하게 되면 제롬 파월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트럼프가 예상한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 베이스를 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아시겠지만 이제 AI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뭐 AI 버블을 언급했던 마이클 버리의 내용이 약간 무색해지면서 AI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특히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제미나이 3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TPU를 사용했죠. 그래서 GPU로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완전히 자리를 굳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장중에 0.5%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0.7%까지 갔다가 0.3% 정도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고점, 근거리에 있는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시장이 더 갈 거다 안 갈 거다 뭐 이걸 떠나서 만약에 더 갈 거라 그러면 일단 시장 유동성 공급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이 많이 소진돼서 요즘 아마존이라든가 뭐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지금 채권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는 것이 시장에 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계속 국채 발행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저는 사실 뭐 좀 약간 의심을 갖고 있지만 당분간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국내장이 이제 12월이 시작됐어요. 12월이 시작됐는데 그 연기금이 코스닥에 700억 정도를 삽니다. 807억으로 샀네요. 죄송합니다. 807억 정도를 샀는데 몇 개월 한 12월 들어서 몇 개월 만에 800억 이상 연기금을 삽니다. 정부가 그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정책인가요? 뭐 요거 발표하면서 연기금이 시장을 진입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코스피 열심히 갈 때 코스닥은 뭐 거의 안 갔잖아요. 코스닥은 뭐 제자리 걸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 뭐 기회가 오나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로 시장에 갔고 코스닥도 반도체 위주로 갔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뭐 로봇과 바이오 중심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방향성을 주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가 지금 4,200에 올라왔어요. 4,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4,200을 넘어서는지 요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고점이 4,22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기느냐가 또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1조를 매수했고요. 1.100억 1조 1,500억 샀고요. 외국인이 9,900억을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은 프로그램도 얼마를 샀냐면 약 7,8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실제로는 한 1조 8천억 정도 7,500억 정도를 지임을 해준 거고요. 선물마저도 8천억을 매수했죠. 선물마저 8천억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다는 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주가 그랬는데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는 또 시장의 변동성이 뭐 위쪽이다 아래쪽 아주 크죠.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으니까 아래쪽을 밀지 아니면 변동성을 위로 더 가져갈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요 근래 계속 보시면 연속 순매수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6,900억을 매도해서 위클리 만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그보다 3천억을 더 사면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 매수 국면, 그러니까 전날 매도를 빼도 매수가 더 많아지면서 추세적 매수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12월 달에 외국인들의 이 시장 귀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특히 그 기관이 MSCI ETF를 엄청 많이 산다고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진입할 것에 대한 뭐 선진입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지켜볼 수 있고, 또 기관들이 지난 요 11월 19일 기점으로 보시면 이 엄청 많이 삽니다. 11월 이게 이제 연기금 작업이 자금일 수도 있는데요. 7조 4천억. 기관화 장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